오늘 원래 포럼 강사는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저희 4.27 시대 연구원의 국제문과 연구위원이시기도 한 유경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흐름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문제사항 또는 토론사항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따 강의 끝나고 구두상으로나 또는 여기 줌상에 그 문자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같이 답변을 드리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경환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경환입니다. 코리아 국제평화포럼에서 일하고 있고 또 4.27 시대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개받은 것처럼 세계 반제 자주 진영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미국의 일극패권이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할까요? 네. 예, 그럼 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건국 이후에 어떤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미국이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 세계 반제 진영이 어떻게 지금 커 나가면서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미국의 그 범죄 그리고 세계 침략사는 제가 여러 강연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공유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 예. 익히 알고 있듯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은 건국 이래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단 16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지구상의 모든 폭력의 원천은 내 조국 미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암살됐죠. 잘 안 넘어가네. 이건 원래 여름에 터키에서 나온 클래시 리포트의 보고입니다. 미국의 대량 학살이 건국 245년간 약 8,400만 명이다. 이것도 대략의 추산에 불과한 수치이지만 여기에는 그 원주민 약 1억에 달하는 원주민 학살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전쟁, 코리아 전쟁, 인도네시아, 그리고 걸프 전쟁, 시리아, 베트남 등에서 수백만이 무리 죽음을 당하고 살상을 당했습니다. 역시 그 미국의 건국의 원죄죠. 아메리카 원주민 최소 1억을 살해한 인류사 최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 인류사의 오랜 범죄이죠. 최소 2,200만에서 3,500만의 아프리카 노예들을 대서양을 통해 이송하면서 이 중에 열악한 조건에서 1천만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 법무장관 램지 클라크 올 여름에 사망하셨죠. 이렇게 세계적인 평화활동가인데 국제사회의 평화안전 파괴 범죄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최근에 45년도 이후에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248회 무장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미국이 81%인 201회를 일으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37개국을 침공해서 2천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사 최초의 유일한 핵전범국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한순간에 수십만 사람들을 증발시켜버린. 그리고 더 가정스러운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9월 달에 한 달도 안 돼서 그 비밀 계획을 작성하는데 소련, 당시 연합군이죠. 2차 대전에서 2,700만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희생한 연합군 소련에 대해서
66개 도시에 대한 비밀 핵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2발 이외에 핵 무기 재고도 없을 때입니다. 그 핵을 개발해서. 그런데 벌써 저런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은 1956년이 되면 10여 년이 지나면 중국, 동유럽 그리고 소련의 대도시와 군사기지를 포함해서 약 2,3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공격 계획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엄청난 그 계획이었죠. 한국전쟁,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인구의 20%를 죽이고 북쪽에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파괴한 대규모 파괴 전쟁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류 근현대사 가장 긴 전쟁입니다. 당시 대전 산내, 골령골, 황해도, 신천 등에서 무수한 학살이 있었고, 역시 7.3.1 부대를 인수해서 한국 전쟁에서 52년 전후에 세균전을 감행했고, 지금도 미국의 전 세계 생화학 무기 연구소 세균전 부대 총괄센터가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 부산, 동대천, 대구 외관. 관련해서 이 미국의 전쟁 반일륜 범죄를 심판하는 국제민간법정이 지금 올 9월 8일부터 내년 10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7일에는 부산에서 미군 세균전 부대 부산 경남 시민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투하된 폭탄만 500만 톤입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2차 대전 기간 미국이 뿌린 폭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폭탄이 투하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 재임 시의 침략 국가를 목에 달고 있는 역대 전범들입니다. 오바마, 아들 부시, 그리고 클린턴, 이 세 대통령 23년 재임 기간에만 9개 이슬람 국가를 침략해서 약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침공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고 전 세계 7 패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수립한 거의 미국의 새로운 헌법이라고 하죠.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 PNAC입니다. 이 계획에서 이미 초안들이 얼개가 수립돼서 2001년 9.11 테러를 기화로 전 세계로 침공을 실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 장성 클라크가 고백한 것처럼 이미 저 5년 이내에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리비아, 이란 등등을 공격해서 장악할 것이다 라는 이 자서전에서 고백한 적이 있죠. 실제로 아프간, 이라크를 필두로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중동을 20년간 피로 물들이지만 그 모든 계획들은 실제로 19세기 말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게 얼마나 위선인가, 구두선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첫 희생양이 됐던 아프간은 실제로 1979년 카터와 브레진스키가 아프간 민주공화국을 낙살하기 위해서 10년간 아프간의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를 투입하면서 약 30만을 양성해서 그 결과로 소비에트의 참전을 이끌고 결국은 구소련을 붕괴시킨 업보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 9.11 테러를 구실로 아프간에 빈라덴을 잡겠다고 침공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CIA와 탈레반의 5차례 비밀 협상에서 탈레반이 계속 빈라덴 인도를 제의했는데도 거부하고 침공을 합니다. 카스피해 분지의 석유와 가스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중동 지역의 교두보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프간 침공 후에 익히 아는 것처럼 양귀비 경제학자는 50배로 늘어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 보고에 따르면 CIA가 전 세계 마약의 90%를 관리합니다. 이 마약 주산지가 아프간 그리고 미얀마 동북부 국경지대 그리고 남미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입니다. 2003년에는 2년간의 전 세계적인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라는 21세기 최악의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불법이었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그리고 후세인 한때 나세르의 후예였지만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 쪽에 붙었다가 다시 미국에 이렇게 저항한 대가로
결국은 미국의 침공을 받고 살해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후세인 역시 자기의 조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전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안했다 거부당하고 마지막엔 자기가 망명하겠다라고 제안해도 거부를 당합니다. 미국은 결국은 침공해서 이라크를 20년 가까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라크 총 사망자는 최근에 가가호 방문해서 조사한 숫자로는 약 24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이거는 그 91년 1차 이라크 전쟁 때 그 미국의 공세 제재로 5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죽어간 이런 피해들은 다 빠진 숫자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이라크 역시 당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 미군이 일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저 유명한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인권 침해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KGB 출신이고 정보통인데 세계 테러의 95%는 CIA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밝혔죠. 실제로 중동의 미국 그 20년 침략사 중에 그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유지하고 키워서 각 지역에 투입한 것은 대부분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힐러리 클린턴 등의 기획 위반자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딕 체니, 럼스펠드, 부시 등등이죠. 이 중에서 그 럼스펠드와 콜린 파웰은 올해 저기 지옥으로 갔죠. 미국의 그 아프간 이라크 침공 이후에 2001년에 소위 그 아랍의 봄이라는 색깔혁명을 조작하면서 다시 구체적인 침략 국가들을 이렇게 쓸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이면서도 69년도 가다피가 이렇게 무혈혁명을 성공하고 42년간 이끌어오면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가장 그 가장 강소 보국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세계 정치 경제사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 중 하나가 미국 나토 15개 연합군의 침공으로 2011년에 붕괴됩니다. 그 결과 약 1,700개 무장 그룹으로 난립돼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전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12월에는 정치 협상을 통해서 몇 개의 그룹들이 대선 선거라는 그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죠. 가다피가 성취한 무수한 실적들은 무상 교육, 의료, 주택, 그다음에 인조 강 프로젝트, 전 국민의 원유 자원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구상하다가 그 직전에 미국 나토 연합군의 침공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2011년에 시리아의 정권 교체 공작의 종합 세트라고 하죠. 여기는 그 야당을 통한 불안정 조성만이 아니라 초기 시위에 용병 부대를 투입하고 폭동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그 IS 테러 그룹을 단계적으로 각 지역마다 투입하고 동시에 독립을 원하는 쿠르족을 무장시키고 저 유명한 화이트 헬멧을 통해서 화학무기 공격을 조작하고 또 아사드를 악마화하면서 공습하고 나중에 직접 개입을 통해서 전 국토의 70% 이상을 한 4, 5년 동안 유린하게 됩니다. 결국은 2015년 9월에 러시아가 공군의 참전을 결정하면서 엄청난 공군력으로 일거에 전국의 전세를 뒤집고 시리아 그리고 아사드 정권이 회생하게 되죠. 이때 그 아사드가 2000년에 그 아버지를 이어서 집권해서 10년 동안 시리아는 엄청나게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국가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시리아 GDP가 3배가 이렇게 증가했고 또 아사드는 그 온화한 세속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중동 내에서도 그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로 평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색깔혁명을 통해서 침공을 결행하게 되죠.